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의 강하나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니, 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의 기초 과목과 중급 과목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고, 또 제가 학교에 임용된 게 지금 아직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해온,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의해온 교과목하고도 일치됩니다. 첫 번째로는 초급 과목에서 기초 베트남어 문법이라고 하는 그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베트남어 초급 학습자들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가장 문턱이 낮도록 진입 장벽을 아주 많이 낮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문장 구조라든지요, 그 다음에 초급 단계에서 의뢰입 당연히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문장과 어휘들로 구성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어의 문형이라든지 문장 구조를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어 회화 및 듣기와 같은 과목도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교과목 이름에서 교과목 성격과 그 교과목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그렇게 학습 내용을 설계를 해서 만든 또 과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중급 교과인데요. 베트남어 읽기 및 듣기 2라고 하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읽기 및 듣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글지문을 읽고 또 이제 그것을 원어민 음성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청취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또한 독해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글감들을 선택을 하였고 수준별로 여러분들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A0부터 C2까지의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그런 그러니까 언어 수준들을 베트남어에서도 적용을 해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베트남 교포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베트남어 읽기 및 듣기 2 교과목 같은 경우는 A2 그리고 일부 B1의 문장과 어휘들을 조금 사용을 해서 과목을 설계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이상은 제가 이제 개발을 한 교과목이고요. 이 외에는 운영만 하고 있는 교과목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급 실용 베트남어라든지요. 아니면 동사 중심의 베트남어 문법 같은 것은 제가 개발한 과목은 아니지만 담당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과목 특성에 따라서 저는 교수자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이 수준에 따라서 혹은 과목의 그 교과목에서 이제 성격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회화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그 언어의 기능에 따라서 교과목이 좀 구분이 되잖아요. 수준에 따라서 교과목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초급, 중급, 고급이 있으며 그리고 언어의 기능에 따라서 교과목이 이제 구별이 되는 경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떤 것을 특화시키는 과목인지에 따라서 과목 특성이 나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교수자는 예를 들면 이제 수준별로 나눴을 때는 초급 베트남어를 제가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초급 학습자에게는 애초에 베트남어 학습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관심과 흥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충분히 흥미로운 학습 도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용 중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요, 동영상이라든지요, 조금은 덜 지루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수법을 사용을 하고 또 학습자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급 학습을 이끄는 교수자의 교수법과 역할과 그리고 중급 학습자를 이끄는 교수자, 고급 학습자를 이끄는 교수자의 교수법과 역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굳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기초 베트남어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로 베트남어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교과목이에요. 그 교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문장 구조를 우리가 외국인이 배울 때는 그 구조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식화했어요. 도식화해서 주술목이라고 하는 베트남어의 기본 구조가 있으면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한 그러니까 또 다른 어휘라든지 다른 동사라든지 다른 명사를 넣어서 어떤 식으로 문장이 의미가 확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찬찬히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교과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제를 내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교수자의 노하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목은 예를 들면 이제 회화 및 듣기 과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회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원어민 음성이라든지 재음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점에서 그 교수자가 교과목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에 따라서 교수법, 그 다음에 역할에 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예시들을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중등 교육 과정의 제2 외국어의 특히 이제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개발을 하는 그 시기에 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연구자로서 가졌던 고민은 우리가 강의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과연 그 교육과정 문서가 문서만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교과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인지 아니면 고등학생인지 이제 중등 교육이니까요. 이제 거기까지인데 또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래서 그 학습자의 수준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그 개별적인 학습자가 아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일반적인 수준을 어떻다라고 상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와서도 강의를 개발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제 수업을 듣는 학습자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먼저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교과목의 과목명에 사실은 이제 그 교과목의 성격이 조금 녹여져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교과목의 성격에 맞도록 그리고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준을 설정을 했으면 이 교과가 1주부터 15주가 끝났을 때도 그 학습 목표를 더 이상 넘지 않도록 교수자가 설계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이제 저도 예전에 온라인 그 강의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1주차에서는 정말 이런 단계에서 시작을 했는데 15주차가 끝나면 제가 설계한 교과목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장 처음에 개발을 했었을 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초급에서 시작을 한 학습자가 15주 동안에 중급을 거쳐서 고급까지를 사실은 그 학습자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을 때 가졌던 시행착오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또 이제 평가원에서 일을 하고 또한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보고 또 그 속에서 언어 재료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지 이제 그 관점 같은 거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 사이버 외대에서도 강의를 개발할 때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1주차에서부터 15주차에 이르기까지 아주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초급이면 초급의 수준 바운더리 안에서 목표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수준을 일관되게 이끌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지금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는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목에 따른 이제 저만의 뭐 노하우, 강의실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아마 사이버 한국외대에 계시는 너무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노하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강의실 운영을 할 때 학습자들이 이제 게시판으로밖에 저희가 못 만나잖아요. 사실은 사실 이제 실제로 뵙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출근했을 때 사실은 게시판을 가장 먼저 여는 것으로 저는 그 매일 출근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마치 대면 강의할 때 강의실 문을 여는 것 같은 약간의 설레임이 아직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질문이 있을까라고 하고 그 질문을 특히 이제 문의 게시판에 오르는 그 학습 관련한 질문들은 정말 제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업이 고급 수업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 초급하고 이제 중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저희 학습자 특징이 베트남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찬찬히 읽어보고요. 즉답보다는 질문 속에 담긴 학습자가 정말 묻고 싶어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사실은 현지에 계시는 학습자가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베트남어 회화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문장에 이런 수업에서 봤을 때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동사는 왜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은 그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 동사세요. 그런데 그걸 묻는다는 것은 현지에서 구어체는 너무나도 능하지만 이게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특히 이제 글로서 아니면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을 배우면서 학습을 하는 언어 같은 경우는 그 동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글로서의 베트남어가 아직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구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대답을 짧게 단답형이 아닌 저는 그 동사의 쓰임이 어떤 경우에는 이러하고 B인 경우에는 다르고 C인 경우에는 다르고 해서 용례들을 조금 더 많이 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들이 나중에 이제 강의 평가를 이제 주관식으로 봤을 때 이제 교수님의 설명 즉 그게 아마 문의 게시판의 설명이겠죠. 그것을 보고 굉장히 명료해진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 저는 좀 충실하게 그 문의 게시판 답변을 달려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고 사전도 찾고요. 또한 이제 우리식 표현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까지 찾아가면서 조금 굉장히 좀 모범적인 답안을 좀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례를 좀 많이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용례를 좀 많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우리 학습자님들도 어쩌면 이 화면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열린 게시판은 저 일일이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 달 수는 없는데요. 열린 게시판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어려운 거나 학습하면서 또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열린 게시판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또 이제 거기에서 반영할 것들은 반영을 해서 저희 수업에 추후 재개발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네, 아마도 이제 저희 사이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면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학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매일 아침 게시판을 통해서 만날 때도 아직은 설레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개발을 한 그 교과목을 과연 우리 학습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려워할까? 아니면 이것을 너무 쉬워할까? 아니면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드백을 사실은 우리가 매 시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저는 제가 느끼는 좀 막막함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라기보다 막막함이고 이 막막함은 사실은 어떻게 타파를 할지가 저희 사이버 외대에서 일을 하시는 또 사이버 대학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교수진들의 그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막막함을 타파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학부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 특강을 굳이 온라인 줌을
쓰지 않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굳이 학습자님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을 꼭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학습자님들을 이제 직접 만났을 때 이제 그 피드백을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듣고 이제 수업하면서 어려운 게 없었냐, 그 수업은 수준이 어떤 것 같냐, 지금 하시는 뭐 3학년이면 3학년 수업에 적당하냐, 2학년 수업에 적당하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학습자의 구체적인 피드백, 실제적인 피드백을 좀 얻으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 학기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교과목에 대한 그 학습자의 예를 들면 이제 뭐 후기 내지는 어떤 그 생각들을 알아보는 그런 설문조사를 지금 학부 차원에서 늘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어,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해서 이제 그래서 어떤 교과목이 그러니까 그 학년의 수준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교과들이 있는지 혹은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조금 덜 된다고 상대적으로 그런 교과목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뭐 등등을 이제 그런 것들을 물으면서 그 속에서 제가 느끼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면 학습의 막막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은 그 노력의 결과는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역시나 우리는 비대면 상태에서 수업을 만들 거고 계속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1년 1년 한 학기 한 학기마다 이제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파악을 하는 그 결과들이 아마도 저희가 뭐 한 3년 후에 다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콘텐츠가 이제 재개발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내셨던 의견들이 이제 실제적인 그 개선점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콘텐츠가 조금은 더 이제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저희 학부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볼까요? 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뭐 여기 얼마 안 돼서 아직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 학교에는 너무나도 훌륭하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도 너무 훌륭한 성과들을 내시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충분히 많은 피드백을 소통을 하고 계시는 동료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더 좋은 노하우들, 그분들의 이제 더 좋은 소통법을 저는 좀 배우고 싶고요. 지금은 그래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게 우리 학습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 학부의 동료 교수님들과는 꼭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있어요. 이 화면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트남어는 특수어입니다. 특수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등 교육 과정까지 대한민국의 그 고등학교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랑은 정말 상황이 다른 특수어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외대에 들어오시는 우리 학습자들은 정말로 베트남어를 알파벳부터 해야 되는 학습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학습 콘텐츠를 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학부의 그 여러 교수님들, 훌륭하신 교수님들 저와 함께 그 학습 분량, 매주차 학습 분량을 일정하게 너무 지나치지 않은 그런 학습량을 우리가 만들 것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 수업이 갖고 있는 성격과 학습 목표에 맞춰서 일정한 수준의 일관되게 15주차가 끝난다고 해서 급진적으로 수준이 향상이 되는 것은 이제 교수자의 이상향인 거고 학습자에게는 조금은 먼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수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수학습 설계를 좀 같이 저희 학부와도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 학부 동료 교수님들에게 꼭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그 학교에 계신 선배 교수님들의 여러 노하우는 제가 많이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